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장 비만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장과 간을 해독함으로써 몸속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변형된 장의 형태를 바로잡아 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간을 해독하여 내장 지방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지방은 독이다. 생명은 순환이다.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10중 8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을 개입시키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장 비만은 돌연사가 많은데, 왜냐하면 지방 분자가 림프관과 흉관을 거쳐 심장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를 초래한다. 생명은 순환이라고 했다. 막힘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죽음을 향해 폭주하는 자동차. 내장 비만인 사람의 자동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내장 비만은 대사성 증후군을 일으켜서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사성 증후군을 흔히 죽음의 사중주 또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허리 사이즈가 1cm 늘어날 때마다 수명이 1년씩 단축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장 비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별다른 염증이나 통증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독성을 많이 함유한 내장지방은 일종의 염증 상태로서 좀처럼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장 비만인 배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내장 지방은 독소를 만들어낸다. 불룩한 중년 남자들의 뱃속에는 열이면 열, 내장 지방이 잔뜩 끼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장 지방이 심각한 것은 여기서 온갖 종류의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폐유 찌꺼기에서 심한 악취나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길다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뱃속에 폐유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으니 어찌 그 사람의 방귀나 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 입에서도 심한 구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독소는 장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피와 함께 우리 온몸으로 퍼져간다. 장, 간 해독하면 내장 지방은 사라진다. 내장 비만, 장부터 비우자. 몸의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이 건강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에 살고 있는 많은 균 중에서 좋은 균을 우세하게 해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장의 기다란 파이프, 즉 장관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방법, 그리고 장내 나쁜 균을 우세하게 만드는 변비나 설사,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줄이려는 생활습관이다. 변비는 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내장 지방은 장을 압박하여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를 통해 작은 창자를 거쳐 길이 1.5m의 대장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소화 효소에 의해 음식물 중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해 흡수되지만 흡수되고 남은 노폐물과 죽은 박테리아는 끈끈한 점액과 함께 대장에 저장된다. 대장은 이 내용물에서 수분을 뽑아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 이때 스트레스나 미생물이 침투 등으로 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설사가, 내용물이 장내 체류 시간이 길어져 수분을 뺏기면 변비가 되는 것이다. 간을 해독하면 내장 지방은 사라진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 연소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과다한 지방은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 섭취된 지방의 양과 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섬유질만 충분히 확보되면 간에 의해 담즙의 형태로 소장에 도착한 지방은 장 운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충분한 필수 영양소와 섬유질이 섭취되지 않거나 장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의 질과 양이 간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담즙의 형태로 장에 운반된 지방과 독성물질은 다시 순환되어 간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은 장, 간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 간 순환이란 담즙염 또는 담즙산이 포함된 액체가 장에서 간으로 재순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재순환되는 과정에서 담즙에 지방이나 독성물질이 많으면 몸속 어딘가에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내장 지방의 주범이다. 몸을 조율하면 내장 지방은 생기지 않는다. 남편을 죽이는 완전 범죄. 첫째,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하라. 둘째, 늘 편안히 놀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라. 셋째,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두서너 개씩 먹여라. 넷째, 기름기 많은 고기 요리에 설탕과 버터가 듬뿍 든 디저트를 매일 먹여라. 다섯째, 요리를 가급적 짜게 만들어 먹여라. 여섯째, 커피나 홍차에 설탕을 듬뿍 넣어라. 일곱째, 담배를 마음껏 피게 하라. 여덟째, 매일 밤 늦게 자게 함으로써 수면 부족이 되게 하라. 아홉째, 휴가나 여행을 못 가게 하여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라. 열째, 돈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로 아침 저녁으로 바가지를 긁어서 신경을 자극하라.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 리스트인지 짐작이 가시는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교수인 진 메이어 박사가 발표한 남편을 빨리 죽게 하는 10가지 방법이다. 위 10가지 지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을 뚱보로 만들어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뚱뚱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의미인데 장수촌을 연구한 결과 의미 있는 이야기다. 건강한 장과 간을 위한 식사요법. 첫째, 생식을 고려하라. 장에 특히 좋은 항산화제와 효소,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생식이 좋다. 매 식사마다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와 색깔, 녹, 황, 적의 날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라. 둘째, 지방을 섭취하되 신체를 기름지게 하지 마라.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선, 연어, 정어리, 참치, 고등어, 송어, 숭어, 홍합, 오징어, 청어, 대구 등을 섭취하고 냉동 압축된 씨앗, 식물성 기름, 아마유, 아보카도, 호두, 콩, 신선한 너트류와 씨앗류를 섭취하라. 지방성 육류, 버터, 아이스크림, 마가린과 오래 튀긴 음식을 피하라. 셋째, 다양한 경로로 단백질을 섭취하라. 곡류, 씨앗류, 너트류와 콩으로부터 1급의 단백질을 취하라. 간에 특히 좋기 때문이다. 달걀, 해산물, 신선한 젖육과 닭고기 등은 적절한 양만 먹어야 한다. 넷째,
당분을 관리하라. 신선한 과일, 주스, 건조과일, 꿀, 천연당류, 당밀, 무가당잼과 같은 천연당분으로만 당분을 섭취하라. 정제된 설탕, 캔디, 단 음료와 정제된 밀가루, 그리고 케이크와 비스킷은 피해야 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배가 나왔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무서운 적신호입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 주변에 쌓인 내장지방은 건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비만, 당뇨 등 현대 성인병의 원인인 내장 비만을 바로잡지 못하면 건강한 인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장 비만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